살다 보면 화를 내야 할 것 같은 상황이 종종 찾아옵니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감정을 조절하며 화를 내지 않는 선택을 합니다. 그들은 화를 낸다는 것이 단순히 순간의 감정적 해소로 끝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도 대인관계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는 사실을 표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몸과 마음, 그리고 관계에까지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이 화를 다스리는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화가 우리 삶에 미치는 여러 측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를 낼 때 우리의 몸은 일종의 경고 신호를 보내며 스트레스 상태에 돌입합니다. 몸속에서는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급격히 분비되면서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몸이 위협에 대응할 준비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심혈관 질환, 소화 문제, 면역력 저하를 비롯한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고혈압과 심장마비, 그리고 뇌졸중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화를 낼 때 발생하는 긴장감은 소화기관에도 악영향을 끼쳐 만성적인 소화불량이나 위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현명한 사람들은 이러한 신체적 위험을 이해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화를 내지 않는 선택을 합니다. 그들은 화를 다스리는 것이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행동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화는 대인관계에서도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화를 낼 때 흔히 상대방을 탓하거나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기 쉽습니다. 이는 관계를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한 팀장이 부하 직원의 실수에 대해 화를 내며 호되게 질책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처음에는 이런 태도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하 직원은 이 경험으로 인해 위축되고 팀장과의 관계에서 거리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나아가 이 직원은 반복적으로 비난받는 경험을 통해 직장에 대한 의욕을 잃거나 업무 수행에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팀장이 화를 내는 대신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실수를 해결할 방법을 제안했다면 직원은 자신감을 되찾고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동기를 가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이처럼 화를 낸다는 것이 단지 순간의 감정 배출이 아니라 관계의 신뢰와 존중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합니다. 그들은 화를 내는 대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택하며 이로 인해 자신과 상대방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현명한 사람들이 화를 내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감정의 주인이 되기 위함입니다. 화를 낸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는 행위로 상황의 통제권을 잃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은 자기 자신과 상황을 주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집니다.
한 노교수가 학생의 실수를 마주한 상황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학생이 중요한 과제에서 실수를 했을 때 이 교수는 화를 내는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야. 하지만 실수를 통해 배울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실수가 아니라 성장의 기회지. 이 말은 학생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학생은 이후 더 열심히 공부하며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교수는 화를 다스림으로써 학생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동시에 교육자로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현명한 사람들은 화를 내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비효율적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화를 내면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워지고 감정적인 대립만 깊어질 뿐 근본적인 해결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분한 태도로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을 그들은 경험적으로 배운 것입니다. 화를 내지 않는 태도는 단순히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결과를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선택입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또한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자신의 행복과 평온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화는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후회를 남길 수 있습니다. 한 예로 75세의 상훈 씨는 은퇴 후 가족과의 관계에서 종종 화를 내곤 했습니다. 그는 사소한 다툼으로 인해 가족들이 자신을 피하는 것을 느끼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후 그는 화를 내기 전에 잠시 멈추고 심호흡을 하며 자신의 감정을 점검하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를 낸 후엔 항상 후회가 남았어요. 지금은 화가 나도 멈추는 법을 배우고 나니 가족들과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어요. 이처럼 화를 내지 않는 태도는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 모두의 행복을 위한 선택입니다. 화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때 현명한 사람들은 화를 다스리는 것이 몸과 마음 그리고 관계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기술임을 이해합니다. 그들은 화를 다스리는 연습을 통해 감정의 주인이 되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며 대인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화가 날 때 잠시 멈추고 심호흡을 하며 상황을 다시 바라보는 것은 우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화를 내는 대신 차분함을 선택할 때 우리는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화를 내야 할 것 같은 상황이 종종 찾아옵니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감정을 조절하며 화를 내지 않는 선택을 합니다. 그들은 화를 낸다는 것이 단순히 순간의 감정적 해소로 끝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도 대인관계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는 사실을 표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몸과 마음 그리고 관계에까지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이 화를 다스리는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화가 우리 삶에 미치는 여러 측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를 낼 때 우리의 몸은 일종의 경고 신호를 보내며 스트레스 상태에 돌입합니다. 몸속에서는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급격히 분비되면서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몸이 위협에 대응할 준비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심혈관 질환, 소화 문제, 면역력 저하를 비롯한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고혈압과 심장마비, 그리고 뇌졸중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화를 낼 때 발생하는 긴장감은 소화기관에도 악영향을 끼쳐 만성적인 소화불량이나 위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현명한 사람들은 이러한 신체적 위험을 이해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화를 내지 않는 선택을 합니다. 그들은 화를 다스리는 것이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행동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화는 대인관계에서도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화를 낼 때 흔히 상대방을 탓하거나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기 쉽습니다. 이는 관계를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한 팀장이 부하 직원의 실수에 대해 화를 내며 호되게 질책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처음에는 이런 태도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하 직원은 이 경험으로 인해 위축되고 팀장과의 관계에서 거리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나아가 이 직원은 반복적으로 비난받는 경험을 통해 직장에 대한 의욕을 잃거나 업무 수행에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팀장이 화를 내는 대신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실수를 해결할 방법을 제안했다면 직원은 자신감을 되찾고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동기를 가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이처럼 화를 낸다는 것이 단지 순간의 감정 배출이 아니라 관계의 신뢰와 존중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합니다. 그들은 화를 내는 대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택하며 이로 인해 자신과 상대방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현명한 사람들이 화를 내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감정의 주인이 되기 위함입니다. 화를 낸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는 행위로 상황의 통제권을 잃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은 자기 자신과 상황을 주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집니다. 한 노교수가 학생의 실수를 마주한 상황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학생이 중요한 과제에서 실수를 했을 때 이 교수는 화를 내는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야. 하지만 실수를 통해 배울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실수가 아니라 성장의 기회지. 이 말은 학생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학생은 이후 더 열심히 공부하며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교수는 화를 다스림으로써 학생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동시에 교육자로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현명한 사람들은 화를 내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비효율적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화를 내면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워지고 감정적인 대립만 깊어질 뿐 근본적인 해결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분한 태도로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을 그들은 경험적으로 배운 것입니다. 화를 내지 않는 태도는 단순히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결과를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선택입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또한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자신의 행복과 평온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화는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후회를 남길 수 있습니다. 한 예로 75세의 상훈 씨는 은퇴 후 가족과의 관계에서 종종 화를 내곤 했습니다. 그는 사소한 다툼으로 인해 가족들이 자신을 피하는 것을 느끼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후 그는 화를 내기 전에 잠시 멈추고 심호흡을 하며 자신의 감정을 점검하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를 낸 후엔 항상 후회가 남았어요. 지금은 화가 나도 멈추는 법을 배우고 나니 가족들과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어요. 이처럼 화를 내지 않는 태도는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 모두의 행복을 위한 선택입니다. 화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때 현명한 사람들은 화를 다스리는 것이 몸과 마음 그리고 관계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기술임을 이해합니다. 그들은 화를 다스리는 연습을 통해 감정의 주인이 되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며 대인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화가 날 때 잠시 멈추고 심호흡을 하며 상황을 다시 바라보는 것은 우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화를 내는 대신 차분함을 선택할 때 우리는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화를 내야 할 것 같은 상황이 종종 찾아옵니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감정을 조절하며 화를 내지 않는 선택을 합니다. 그들은 화를 낸다는 것이 단순히 순간의 감정적 해소로 끝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도 대인관계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는 사실을 표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몸과 마음 그리고 관계에까지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이 화를 다스리는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화가 우리 삶에 미치는 여러 측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를 낼 때 우리의 몸은 일종의 경고 신호를 보내며 스트레스 상태에 돌입합니다. 몸속에서는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급격히 분비되면서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몸이 위협에 대응할 준비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심혈관 질환, 소화 문제, 면역력 저하를 비롯한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고혈압과 심장마비, 그리고
뇌졸 중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화를 낼 때 발생하는 긴장감은 소화기관에도 악영향을 끼쳐 만성적인 소화불량이나 위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현명한 사람들은 이러한 신체적 위험을 이해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화를 내지 않는 선택을 합니다. 그들은 화를 다스리는 것이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행동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화는 대인관계에서도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화를 낼 때 흔히 상대방을 탓하거나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기 쉽습니다. 이는 관계를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한 팀장이 부하 직원의 실수에 대해 화를 내며 호되게 질책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처음에는 이런 태도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하 직원은 이 경험으로 인해 위축되고 팀장과의 관계에서 거리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나아가 이 직원은 반복적으로 비난받는 경험을 통해 직장에 대한 의욕을 잃거나 업무 수행에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팀장이 화를 내는 대신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실수를 해결할 방법을 제안했다면 직원은 자신감을 되찾고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동기를 가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이처럼 화를 낸다는 것이 단지 순간의 감정 배출이 아니라 관계의 신뢰와 존중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합니다. 그들은 화를 내는 대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택하며 이로 인해 자신과 상대방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현명한 사람들이 화를 내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감정의 주인이 되기 위함입니다. 화를 낸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는 행위로 상황의 통제권을 잃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은 자기 자신과 상황을 주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집니다. 한 노교수가 학생의 실수를 마주한 상황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학생이 중요한 과제에서 실수를 했을 때 이 교수는 화를 내는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야. 하지만 실수를 통해 배울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실수가 아니라 성장의 기회지. 이 말은 학생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학생은 이후 더 열심히 공부하며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교수는 화를 다스림으로써 학생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동시에 교육자로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현명한 사람들은 화를 내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비효율적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화를 내면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워지고 감정적인 대립만 깊어질 뿐 근본적인 해결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분한 태도로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을 그들은 경험적으로 배운 것입니다. 화를 내지 않는 태도는 단순히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결과를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선택입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또한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자신의 행복과 평온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화는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후회를 남길 수 있습니다. 한 예로 75세의 상훈 씨는 은퇴 후 가족과의 관계에서 종종 화를 내곤 했습니다. 그는 사소한 다툼으로 인해 가족들이 자신을 피하는 것을 느끼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후 그는 화를 내기 전에 잠시 멈추고 심호흡을 하며 자신의 감정을 점검하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를 낸 후엔 항상 후회가 남았어요. 지금은 화가 나도 멈추는 법을 배우고 나니 가족들과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어요. 이처럼 화를 내지 않는 태도는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 모두의 행복을 위한 선택입니다. 화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때 현명한 사람들은 화를 다스리는 것이 몸과 마음 그리고 관계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기술임을 이해합니다. 그들은 화를 다스리는 연습을 통해 감정의 주인이 되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며 대인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화가 날 때 잠시 멈추고 심호흡을 하며 상황을 다시 바라보는 것은 우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화를 내는 대신 차분함을 선택할 때 우리는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화를 내야 할 것 같은 상황이 종종 찾아옵니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감정을 조절하며 화를 내지 않는 선택을 합니다. 그들은 화를 낸다는 것이 단순히 순간의 감정적 해소로 끝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도 대인관계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는 사실을 표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몸과 마음 그리고 관계에까지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이 화를 다스리는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화가 우리 삶에 미치는 여러 측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를 낼 때 우리의 몸은 일종의 경고 신호를 보내며 스트레스 상태에 돌입합니다. 몸속에서는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급격히 분비되면서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몸이 위협에 대응할 준비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심혈관 질환, 소화 문제, 면역력 저하를 비롯한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고혈압과 심장마비, 그리고 뇌졸중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화를 낼 때 발생하는 긴장감은 소화기관에도 악영향을 끼쳐 만성적인 소화불량이나 위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현명한 사람들은 이러한 신체적 위험을 이해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화를 내지 않는 선택을 합니다. 그들은 화를 다스리는 것이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행동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화는 대인관계에서도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화를 낼 때 흔히 상대방을 탓하거나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기 쉽습니다.
이는 관계를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한 팀장이 부하 직원의 실수에 대해 화를 내며 호되게 질책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처음에는 이런 태도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하 직원은 이 경험으로 인해 위축되고 팀장과의 관계에서 거리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나아가 이 직원은 반복적으로 비난받는 경험을 통해 직장에 대한 의욕을 잃거나 업무 수행에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팀장이 화를 내는 대신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실수를 해결할 방법을 제안했다면 직원은 자신감을 되찾고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동기를 가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이처럼 화를 낸다는 것이 단지 순간의 감정 배출이 아니라 관계의 신뢰와 존중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합니다. 그들은 화를 내는 대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택하며 이로 인해 자신과 상대방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현명한 사람들이 화를 내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감정의 주인이 되기 위함입니다. 화를 낸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는 행위로 상황의 통제권을 잃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은 자기 자신과 상황을 주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집니다. 한 노교수가 학생의 실수를 마주한 상황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학생이 중요한 과제에서 실수를 했을 때 이 교수는 화를 내는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야. 하지만 실수를 통해 배울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실수가 아니라 성장의 기회지. 이 말은 학생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학생은 이후 더 열심히 공부하며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교수는 화를 다스림으로써 학생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동시에 교육자로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현명한 사람들은 화를 내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비효율적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화를 내면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워지고 감정적인 대립만 깊어질 뿐 근본적인 해결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분한 태도로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을 그들은 경험적으로 배운 것입니다. 화를 내지 않는 태도는 단순히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결과를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선택입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또한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자신의 행복과 평온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화는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후회를 남길 수 있습니다. 한 예로 75세의 상훈 씨는 은퇴 후 가족과의 관계에서 종종 화를 내곤 했습니다. 그는 사소한 다툼으로 인해 가족들이 자신을 피하는 것을 느끼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후 그는 화를 내기 전에 잠시 멈추고 심호흡을 하며 자신의 감정을 점검하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를 낸 후엔 항상 후회가 남았어요.
지금은 화가 나도 멈추는 법을 배우고 나니 가족들과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어요. 이처럼 화를 내지 않는 태도는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 모두의 행복을 위한 선택입니다. 화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때 현명한 사람들은 화를 다스리는 것이 몸과 마음 그리고 관계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기술임을 이해합니다. 그들은 화를 다스리는 연습을 통해 감정의 주인이 되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며 대인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화가 날 때 잠시 멈추고 심호흡을 하며 상황을 다시 바라보는 것은 우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화를 내는 대신 차분함을 선택할 때 우리는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화를 내야 할 것 같은 상황이 종종 찾아옵니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감정을 조절하며 화를 내지 않는 선택을 합니다. 그들은 화를 낸다는 것이 단순히 순간의 감정적 해소로 끝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도 대인관계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는 사실을 표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몸과 마음 그리고 관계에까지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이 화를 다스리는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화가 우리 삶에 미치는 여러 측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를 낼 때 우리의 몸은 일종의 경고 신호를 보내며 스트레스 상태에 돌입합니다. 몸속에서는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급격히 분비되면서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몸이 위협에 대응할 준비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심혈관 질환, 소화 문제, 면역력 저하를 비롯한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고혈압과 심장마비, 그리고 뇌졸중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화를 낼 때 발생하는 긴장감은 소화기관에도 악영향을 끼쳐 만성적인 소화불량이나 위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현명한 사람들은 이러한 신체적 위험을 이해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화를 내지 않는 선택을 합니다. 그들은 화를 다스리는 것이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행동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화는 대인관계에서도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화를 낼 때 흔히 상대방을 탓하거나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기 쉽습니다. 이는 관계를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한 팀장이 부하 직원의 실수에 대해 화를 내며 호되게 질책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처음에는 이런 태도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하 직원은 이 경험으로 인해 위축되고 팀장과의 관계에서 거리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나아가 이 직원은 반복적으로 비난받는 경험을 통해 직장에 대한 의욕을 잃거나 업무 수행에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팀장이 화를 내는 대신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실수를 해결할 방법을 제안했다면
직원은 자신감을 되찾고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동기를 가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이처럼 화를 낸다는 것이 단지 순간의 감정 배출이 아니라 관계의 신뢰와 존중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합니다. 그들은 화를 내는 대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택하며 이로 인해 자신과 상대방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현명한 사람들이 화를 내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감정의 주인이 되기 위함입니다. 화를 낸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는 행위로 상황의 통제권을 잃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은 자기 자신과 상황을 주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집니다. 한 노교수가 학생의 실수를 마주한 상황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학생이 중요한 과제에서 실수를 했을 때 이 교수는 화를 내는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야. 하지만 실수를 통해 배울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실수가 아니라 성장의 기회지. 이 말은 학생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학생은 이후 더 열심히 공부하며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교수는 화를 다스림으로써 학생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동시에 교육자로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현명한 사람들은 화를 내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비효율적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화를 내면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워지고 감정적인 대립만 깊어질 뿐 근본적인 해결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분한 태도로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을 그들은 경험적으로 배운 것입니다. 화를 내지 않는 태도는 단순히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결과를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선택입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또한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자신의 행복과 평온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화는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후회를 남길 수 있습니다. 한 예로 75세의 상훈 씨는 은퇴 후 가족과의 관계에서 종종 화를 내곤 했습니다. 그는 사소한 다툼으로 인해 가족들이 자신을 피하는 것을 느끼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후 그는 화를 내기 전에 잠시 멈추고 심호흡을 하며 자신의 감정을 점검하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를 낸 후엔 항상 후회가 남았어요. 지금은 화가 나도 멈추는 법을 배우고 나니 가족들과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어요. 이처럼 화를 내지 않는 태도는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 모두의 행복을 위한 선택입니다. 화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때 현명한 사람들은 화를 다스리는 것이 몸과 마음 그리고 관계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기술임을 이해합니다. 그들은 화를 다스리는 연습을 통해 감정의 주인이 되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며 대인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화가 날 때 잠시 멈추고 심호흡을 하며 상황을 다시 바라보는 것은
우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화를 내는 대신 차분함을 선택할 때 우리는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화를 내야 할 것 같은 상황이 종종 찾아옵니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감정을 조절하며 화를 내지 않는 선택을 합니다. 그들은 화를 낸다는 것이 단순히 순간의 감정적 해소로 끝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도 대인관계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는 사실을 표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몸과 마음, 그리고 관계에까지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이 화를 다스리는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화가 우리 삶에 미치는 여러 측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를 낼 때 우리의 몸은 일종의 경고 신호를 보내며 스트레스 상태에 돌입합니다. 몸속에서는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급격히 분비되면서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몸이 위협에 대응할 준비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심혈관 질환, 소화 문제, 면역력 저하를 비롯한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고혈압과 심장마비, 그리고 뇌졸중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화를 낼 때 발생하는 긴장감은 소화기관에도 악영향을 끼쳐 만성적인 소화불량이나 위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현명한 사람들은 이러한 신체적 위험을 이해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화를 내지 않는 선택을 합니다. 그들은 화를 다스리는 것이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행동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화는 대인관계에서도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화를 낼 때 흔히 상대방을 탓하거나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기 쉽습니다. 이는 관계를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한 팀장이 부하 직원의 실수에 대해 화를 내며 호되게 질책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처음에는 이런 태도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하 직원은 이 경험으로 인해 위축되고 팀장과의 관계에서 거리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나아가 이 직원은 반복적으로 비난받는 경험을 통해 직장에 대한 의욕을 잃거나 업무 수행에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팀장이 화를 내는 대신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실수를 해결할 방법을 제안했다면 직원은 자신감을 되찾고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동기를 가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이처럼 화를 낸다는 것이 단지 순간의 감정 배출이 아니라 관계의 신뢰와 존중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합니다. 그들은 화를 내는 대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택하며 이로 인해 자신과 상대방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현명한 사람들이 화를 내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감정의 주인이 되기 위함입니다. 화를 낸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는 행위로 상황의 통제권을 잃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은 자기 자신과 상황을 주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집니다. 한 노교수가 학생의 실수를 마주한 상황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학생이 중요한 과제에서 실수를 했을 때 이 교수는 화를 내는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야. 하지만 실수를 통해 배울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실수가 아니라 성장의 기회지. 이 말은 학생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학생은 이후 더 열심히 공부하며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교수는 화를 다스림으로써 학생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동시에 교육자로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현명한 사람들은 화를 내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비효율적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화를 내면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워지고 감정적인 대립만 깊어질 뿐 근본적인 해결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분한 태도로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을 그들은 경험적으로 배운 것입니다. 화를 내지 않는 태도는 단순히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결과를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선택입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또한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자신의 행복과 평온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화는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후회를 남길 수 있습니다. 한 예로 75세의 상훈 씨는 은퇴 후 가족과의 관계에서 종종 화를 내곤 했습니다. 그는 사소한 다툼으로 인해 가족들이 자신을 피하는 것을 느끼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후 그는 화를 내기 전에 잠시 멈추고 심호흡을 하며 자신의 감정을 점검하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를 낸 후엔 항상 후회가 남았어요. 지금은 화가 나도 멈추는 법을 배우고 나니 가족들과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어요. 이처럼 화를 내지 않는 태도는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 모두의 행복을 위한 선택입니다. 화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때 현명한 사람들은 화를 다스리는 것이 몸과 마음 그리고 관계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기술임을 이해합니다. 그들은 화를 다스리는 연습을 통해 감정의 주인이 되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며 대인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화가 날 때 잠시 멈추고 심호흡을 하며 상황을 다시 바라보는 것은 우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화를 내는 대신 차분함을 선택할 때 우리는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화를 내야 할 것 같은 상황이 종종 찾아옵니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감정을 조절하며 화를 내지 않는 선택을 합니다. 그들은 화를 낸다는 것이 단순히 순간의 감정적 해소로 끝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도 대인관계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는 사실을 표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몸과 마음
그리고 관계에까지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이 화를 다스리는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화가 우리 삶에 미치는 여러 측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를 낼 때 우리의 몸은 일종의 경고 신호를 보내며 스트레스 상태에 돌입합니다. 몸속에서는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급격히 분비되면서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몸이 위협에 대응할 준비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심혈관 질환, 소화 문제, 면역력 저하를 비롯한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고혈압과 심장마비, 그리고 뇌졸중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화를 낼 때 발생하는 긴장감은 소화기관에도 악영향을 끼쳐 만성적인 소화불량이나 위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현명한 사람들은 이러한 신체적 위험을 이해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화를 내지 않는 선택을 합니다. 그들은 화를 다스리는 것이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행동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화는 대인관계에서도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화를 낼 때 흔히 상대방을 탓하거나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기 쉽습니다. 이는 관계를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한 팀장이 부하 직원의 실수에 대해 화를 내며 호되게 질책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처음에는 이런 태도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하 직원은 이 경험으로 인해 위축되고 팀장과의 관계에서 거리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나아가 이 직원은 반복적으로 비난받는 경험을 통해 직장에 대한 의욕을 잃거나 업무 수행에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팀장이 화를 내는 대신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실수를 해결할 방법을 제안했다면 직원은 자신감을 되찾고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동기를 가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이처럼 화를 낸다는 것이 단지 순간의 감정 배출이 아니라 관계의 신뢰와 존중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합니다. 그들은 화를 내는 대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택하며 이로 인해 자신과 상대방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현명한 사람들이 화를 내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감정의 주인이 되기 위함입니다. 화를 낸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는 행위로 상황의 통제권을 잃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은 자기 자신과 상황을 주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집니다. 한 노교수가 학생의 실수를 마주한 상황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학생이 중요한 과제에서 실수를 했을 때 이 교수는 화를 내는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야. 하지만 실수를 통해 배울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실수가 아니라 성장의 기회지. 이 말은 학생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학생은 이후 더 열심히 공부하며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교수는 화를 다스림으로써 학생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동시에 교육자로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현명한 사람들은 화를 내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비효율적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화를 내면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워지고 감정적인 대립만 깊어질 뿐 근본적인 해결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분한 태도로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을 그들은 경험적으로 배운 것입니다. 화를 내지 않는 태도는 단순히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결과를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선택입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또한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자신의 행복과 평온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화는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후회를 남길 수 있습니다. 한 예로 75세의 상훈 씨는 은퇴 후 가족과의 관계에서 종종 화를 내곤 했습니다. 그는 사소한 다툼으로 인해 가족들이 자신을 피하는 것을 느끼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후 그는 화를 내기 전에 잠시 멈추고 심호흡을 하며 자신의 감정을 점검하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를 낸 후엔 항상 후회가 남았어요. 지금은 화가 나도 멈추는 법을 배우고 나니 가족들과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어요. 이처럼 화를 내지 않는 태도는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 모두의 행복을 위한 선택입니다. 화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때 현명한 사람들은 화를 다스리는 것이 몸과 마음 그리고 관계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기술임을 이해합니다. 그들은 화를 다스리는 연습을 통해 감정의 주인이 되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며 대인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화가 날 때 잠시 멈추고 심호흡을 하며 상황을 다시 바라보는 것은 우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화를 내는 대신 차분함을 선택할 때 우리는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